9월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주식 투자를 접고 은행에 돈 맡기고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그 금리도 오르면서 이자율도 과거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년 전쯤에 제가 그 대치동에 있는 그 세텍 하계울 전시관에서 열린 그 화폐 전시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기한 화폐 한 장을 1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자, 지금 보신 화폐인데요. 100조 달러짜리 화폐입니다. 100조 달러짜리 지폐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짜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건 진짜 화폐입니다. 짐바브웨에서 발행한 진짜 화폐입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2008년 7월에 1,000억 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단위의 지폐였지만 그 오르는 물가 때문에 이 화폐는 불과 몇 주일 만에 거의 휴지 조각이 됐고 그래서 2009년 2월에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다시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폐입니다. 하지만 그 이 지폐는 그 당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30달러의 가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어느 누구도 그 짐바브웨 화폐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짐바브웨의 그 인플레이션은 연간 5,000%라는 그 전례 없는 최고 기록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폐 발행이 과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화폐의 발행량이 많아져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이마트나 그 편의점에 가보면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가가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이번 달에 라면이 오르면 다음 달에는 뭐 새우깡이 오르고 그 다음 달에는 커피값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물가가 매달 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5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는 그 살 것이 없다는 주부들도 많습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대략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둘이서 영화 한 편을 보면 3만 원이고 간단히 식사라도 한 끼 먹으면 5만 원 가지고는 데이트 한 번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는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은 미국에서 발표하는 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귀를 기울입니다. 작년에 시임할 때는 CPI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심할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그 달러 발행량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 달러 발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유통되는 달러의 80%는 코로나19 이후에 발행된 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달러의 발행량이 500%가 늘었다면 물가도 10%가 아니라 500%가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물가는 500%씩 오르지 않을까요? 자, 제 책에서도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양팔 저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100달러짜리가 있고 다른 쪽에는 50달러짜리 와인 2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 이후로 달러가 5배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팔 저울 한쪽에 100달러가 아니라 500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와인 한 병에 50달러가 아니고 250달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500달러로 양팔 저울 균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값이 5배가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와인 값은 왜 5배가 오르지 않을까요? 자, 2008년 리만 사태 이후로 대량의 달러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아마존 효과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존과 같은 그 온라인 업체들이 대량 구매와 그 대량 판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오프라인 업체들은 판매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판매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많이 풀려나간 달러가 자산 시장으로 흡수돼서 거기서 잠겨버린 것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양팔저울이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200달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50달러짜리 와인 2병하고 50달러짜리 삼성전자 주식 2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달러로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화폐 이수량이 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5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쪽에는 그 50달러짜리 삼성전자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한 주에 450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와인 가격이 그대로 50달러여도 양팔저울의 균형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왼편에 그 현금 1000달러가 있고 오른편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900달러가 있고 50달러짜리 와인 2병이 있어서 양쪽이 1000달러로 균형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풀린 돈이 실물 시장으로 들어갔다면 짐바브웨 정도는 아니어도 어쨌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물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흡수가 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독일의 하노베 교수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에서 시장에서 돈이 넘쳐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산 버블 우려 고조라는 논문을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공급된 유동성은 실물 경제보다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크게 유입되어 자산 거품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2008년과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훼손, 그리고 블록 경제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리쇼어링,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 급등, 원유가 급등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만 화폐가 500%씩 증가한 것에 비하면 인플레이션은 세 발이 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달러건 원화건 이런 레거시 화폐들은 인플레이션 화폐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정부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키워서 돈이 자산 시장에 잠기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계속 팽창할 것이고 팽창된 화폐의 상당 부분은 자산 시장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폐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자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식이 떨어져서 힘들다고 주식을 포기한다던가 하는 단기적 흐름에 연연하지 말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돈을 많이 뿌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다시 금리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자기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때문에 금리가 3% 정도 추가 상승했다는 그런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FOMC 이후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주식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건 주식시장의 악재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건 주식시장에는 그리 악재가 아닙니다. 자, 10년물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 때문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 재무부는 1조 1000억 달러 이상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이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풀겠다는 얘기니까 주식시장에는 그리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그렇지 따져보면 꼭 악재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공화당에서 셧다운을 피해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조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돈이 없으면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료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전쟁이 종료되면 재건 사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자금이 풀릴 것입니다. 자금이 또 풀리면 주식시장은 금융장세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융장세란 실물 경제와는 관계없이 주식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금융장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주식이 무차별적으로 오르던 2020년 3월 이후입니다.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났지만 자산시장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도 신고가를 갱신했고 주택가격,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던 것도 금융장세 때문이라고 저는 규정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을 때부터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는 금융장세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오로지 유동성이 빠져나갈 요인이 있는지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유동성만 빠지지 않으면 경기 침체와는 관계없이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내년 경제는 좋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는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 자산시장은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물 경제와는 무관하게 자산시장은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장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수 진입 시기는 저는 일단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안정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짐바브웨의 그 100조 달러짜리 지폐가 지금은 21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20만 원이 넘었으니까 20배나 올랐습니다. 이 돈이 그 부를 가져오는 행운의 지폐라는 소문이 나면서 가격이 많이 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담으로 그 짐바브웨 화폐에 대해 말씀을 더 드리자면 화폐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자 그 짐바브웨 정부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 0을 하나씩 없애나갔고 그래서 2008년 말까지 총 13개의 0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만약 13개의 그 0을 지우지 않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100조 달러짜리 지폐는 얼마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 0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100조 달러는 지금 보시는 금액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